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확대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없어진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그 IT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인해서 자동화가 급속히 진전이 됐고, 이로 인해서 이른바 일자리 절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면을 피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각종 대면 서비스 활동이 급속히 비대면 서비스 활동이죠.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취업자는 2020년 1월 56만 8천 명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상황이 악화돼서 금년 1월에는 취업자가 무려 98만 2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네. 취업자 추이를 중소기업과 이렇게 또 대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은 대기업 취업자는 이 기간 중 261만 명에서 274만 명으로 1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자는 2,418만 명에서 2,308만 명으로 110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 감소가 주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집중되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률은 2020년 1월에 4.1%에서 금년 1월에는 6.7%로 증가했고, 또 실업자 수 역시 지난 1년간 115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0년 1월 7.7%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는데요. 금년 1월에는 9.5%로 이보다 더 높아져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취업자 감소 추세는 최근 다소 개선이 돼서 금년 2월에는 취업자 감소 수가 47만 3천 명으로 좀 축소가 됐고요. 특히 3월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31만 4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반동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 3월 고용 상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17만 1,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행정이 9만 4천 명 증가했고, 또 건설 부분이 9만 2천 명 증가를 해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소매업 부분은 16만 8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역시 7만 1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또 숙박 및 음식점도 2만 8천 명이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직후 실업률이 15%까지 이렇게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제 서서히 회복돼서 금년 3월 현재는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인 4%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는 금년이 6.4%의 아주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 상황도 급속히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또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그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수출이 최근 그 급속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4월부터 그 4월 1일부터 20일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의 미래는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금년 2월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자문 회사인 맥킨지가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의 그 절대 수는 금방 회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별 구성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맥킨지 그 보고서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술 혁신과 또 자동화의 그 급진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고용 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 이번 맥킨지 보고서는 물론이고 다보스 포럼 등 그 경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미국과 일본 등 그 주요 선진국에서 심각한 구인난이 발생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청년 계층을 중심으로 구직난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친노조 그리고 반기업 성향의 경제 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소기업은 높은 임금으로 문을 닫거나 또 임금이 싼 동남아로 이렇게 공장을 옮기고 있고 또 대기업은 강성 노조와 또 과다한 규제로 인해서 국내보다는 해외를 신규 투자처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대기업 신규 투자 중 해외의 비중은 외환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그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다면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더라도 한국의 고용 상태는 미국, 일본 등 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한국경제연구원 추계에 의하면요, 그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인해서 2020년 중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7만 2천여 개에 이른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나 또 국내 기업의 유턴이 늘지 않는 것은 각종 기업 규제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나다 프레이저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여기 집계에 의하면은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2개 중 한국이 145위로 세계 그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낮은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이 유턴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자리 전망을 산업별 또는 기술 수준별로 나누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맥킨지 보고서는 선진국 근로자의 약 25% 정도가 2030년까지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시장의 기능이 가장 강한 미국이 28%로 가장 높고 독일이 21%, 또 영국이 13%로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러나 평생 직장 전통이 강한 일본은 가장 낮은 11%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은 그 일자리가 감소하는 분야는 사무 보조가 마이너스 17%, 고객 관리 및 마케팅이 마이너스 8%,
생산직이 마이너스 8%로 높은 반면에 또 증가하는 분야는 건강보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가 38%나 됩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직이 32%로 매우 높고요. 과학기술, 공학, 수학, STEM이라고 그러는데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24%로 그 다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용이 감소하는 분야의 속도보다 증가하는 분야의 속도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대체해서 고용 절벽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붐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맥킨지 보고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일자리 대다수는 높은 수준의 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고임금 직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일자리는 기술적 능력에 더해서 사회성 및 그 감성적 능력과 또 높은 인지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금별 그 상위 20%의 능력별 분포는 사회성 및 감성적 능력이 39%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전문적 지식과 높은 인지 능력이 각각 26%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충격은 상대적으로 그 취약한 계층에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미국의 경우 2030년까지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비율은 저임금 근로자가 무려 49%, 또 여성 근로자는 58%, 대졸 근로자는 무려 75%나 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또는 그 이민자 근로자는 39%로 아주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또 재택근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20 내지 25%는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맥켄지 보고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서 대도시의 집세는 하락한 반면 주변 그 교외의 집세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그 중소도시로 이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초대도시인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재택근무가 이렇게 된다면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 수요가 급증한 부분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관한 맥킨지 보고서의 그 전망인데요. 음식 및 식품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격 교육 및 원격 진료 역시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소 감소세를 보일 것이나 이 역시 과거보다는 그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 상거래나 또 자동화 및 AI 활용은 코로나 이후에도 아주 꾸준히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맥킨지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의 경우에는 관광 수요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면 원래 상태로 아주 급격히 이렇게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업무상 해외 여행은 증가하더라도 원래 수준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